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통장에 갑자기 1억이 찍힌다면 어떠실 것 같습니까? 아마 꿈인가 생시인가 볼을 꼬집어 보겠죠? 그럼 만약 그 돈이 1억이 아니라 200조라면요? 대한민국 1년 예산의 3분의 1에 달하는 그야말로 상상조차 불가능한 돈 200조 원. 이 돈이 지금 주인을 찾지 못한 채 공중에 떠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이건 어떤 판타지 소설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지금 지구 반대편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실화입니다. 그리고 그 돈의 주인은 어쩌면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이 다니는 회사 혹은 여러분이 투자한 바로 그 기업일지도 모릅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 세계를 상대로 거대한 무역 전쟁의 포문을 열었던 한 남자를 빼놓고는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바로 도널드 트럼프입니다. 그는 대통령 시절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구호 아래 특히 중국을 향해 그야말로 무자비한 관세 폭탄을 투하했습니다. 철강, 반도체, 가전제품 할 것 없이 수천 개 품목에 대해 최대 25%에 달하는 관세를 때려 박았죠. 당시 전 세계 경제는 그야말로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정말 드라마보다 더 극적인 반전이 터져 나옵니다. 세계 최강대국 미국의 대통령이 휘두른 이 막강한 관세 칼날에 아주 치명적인 결함이 있었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진 겁니다. 법으로 정해진 절차와 기한을 트럼프 행정부가 어이없게도 지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비유하자면 전쟁에 나선 장수가 가장 중요한 무기를 챙기지 않고 전장에 뛰어든 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작은 균열을 전 세계 기업들이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건 무효다. 우리가 그동안 냈던 부당한 관세를 모두 돌려달라. 무려 3,600개가 넘는 기업들이 연합군처럼 뭉쳐 칼을 빼들었습니다. 그들이 겨눈 상대는 바로 세계 최강대국 미국 정부입니다. 이들이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금액을 모두 합치자 자그마치 1,5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200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숫자가 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소름 돋는 사실은 이제부터입니다. 이 거대한 돈의 전쟁에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한국 기업들의 이름 역시 대거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LG전자, SK하이닉스 같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기업부터 우리가 이름도 들어보지 못했던 수많은 대한민국의 중소, 중견기업들까지 트럼프의 관세 폭탄에 피눈물을 흘리며 냈던 그 돈을 돌려받기 위해 지금 이 순간에도 소리 없는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과연 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정말 다윗이 이길 수 있을까요? 만약 승소한다면 우리 기업들이 돌려받게 될 돈은 대체 얼마일까요? 수천억 아니면 조 단위를 훌쩍 넘어서게 될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 미국이 과연 순순히 200조라는 피 같은 돈을 토해낼까요? 이 판결 하나가 자칫 제2의 트럼프발 무역 전쟁의 도화선이 될 수도 있다는 무서운 시나리오. 지금부터 그 누구도 알려주지 않았던 200조 관세 환급 소송의 모든 것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 전대미문의 소송, 대체 모든 것의 시작은 어디였을까요? 이 거대한 돈의 전쟁을 이해하려면 우리는 시계를 트럼프 행정부 시절로 되돌려 당시에 살벌했던 무역 전쟁 한복판으로 직접 걸어 들어가야만 합니다. 모든 사건의 발단은 미국 무역법 3급이 1조, 바로 이 법조항 하나에서 시작됩니다. 이게 뭐냐면 아주 간단히 말해 미국 대통령에게 합법적으로 다른 나라에 무역 보복을 할 수 있는 막강한 칼자루를 쥐어주는 법입니다. 다른 나라가 불공정한 무역 행위를 한다고 판단되면 미국 무역대표부 USTR가 조사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대통령이 직접 관세를 때릴 수 있는 그야말로 무역계의 치트키 같은 조항이죠. 트럼프는 바로 이 3급 1조라는 칼을 뽑아들어 중국의 심장을 향해 휘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아무리 강력한 무기라도 사용 설명서가 있고 지켜야 할 규칙이 있는 법입니다. 이 3권 1조라는 칼에도 아주 명확하고 치명적인 사용 기한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법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죠. USTR은 조사를 시작한 지 12개월 이내에 관세 부과 여부 등 최종 조치를 결정해야 한다. 그리고 그 결정을 내린 뒤 90일 안에 실제 관세 부과를 시작해야 한다. 자, 다시 한번요. 조사 시작 후 1년 안에 결정 후 3개월 안에 실행. 이건 선택이 아니라 법으로 정해진 강제 조항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트럼프 행정부는 그야말로 브레이크 고장난 8톤 트럭처럼 전 세계를 향해 돌진하고 있었습니다. 중국과의 무역 전쟁이 점점 격화되면서 이미 1차, 2차에 걸쳐 수십조 원 규모의 관세를 부과한 상태였죠. 그리고 문제의 3차, 4차 관세, 이른바 리스트 3과 리스트 4A 관세 폭탄을 추가로 터뜨립니다. 수천 개 품목에 대해 무려 25%에 달하는 관세를 때려 박은 그야말로 무역 전쟁의 클라이맥스와도 같은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모두가 간과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 3, 4차 관세를 부과한 시점이
법에서 정한 조사 개시 후 12개월이라는 마감 시한을 훌쩍 넘겨버렸다는 겁니다. 마치 시험 종료 종이 울렸는데 뒤늦게 답안지를 제출하려는 학생 같았다고 할까요? 전 세계를 상대로 수백조 원이 오가는 전쟁을 벌이면서 가장 기본적인 게임의 룰을 어겨버린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아니, 세계 최강대국 미국 정부가, 그것도 최고의 법률 전문가들이 포진해 있을 백악관과 USTR이 이런 기초적인 실수를 저질렀다고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일까요? 처음에는 아무도 이 사실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냥 스쳐 지나가는 해프닝이겠거니, 뭔가 다른 법적 근거가 있겠거니 하고 넘겼죠. 당시에 미국은 그야말로 트럼프라는 이름 하나만으로 모든 것이 설명되던 시절이었으니까요. 대통령이 트위터로 관세를 발표하면 그게 곧 법이 되는 것처럼 보였던 그런 비상식적인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이 아주 사소해 보이는, 하지만 결정적인 균열을 누군가 발견하고야 맙니다. 바로 미국의 한 로펌에 소속된 집요하기 짝이 없는 변호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산더미처럼 쌓인 관세 관련 법률 서류들을 밤새워 뒤지다가 믿을 수 없는 사실을 발견한 겁니다. 잠깐, 이거 날짜가 안 맞는데? 처음에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겠죠. 하지만 몇 번을 다시 확인해도 결론은 같았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명백히 법을 위반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건 마치 철옹성 같던 골리앗의 갑옷에 생긴 아주 작은 틈과도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곧바로 미국 국제무역법원 CIT에 소송을 제기합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부과한 3, 4차 관세는 법적 절차와 기한을 위반했으므로 원천 무효다. 따라서 우리가 그동안 냈던 모든 관세를 당장 돌려달라. 이 첫 번째 소송은 조용한 호수 위에 던져진 작은 돌멩이와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파장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전 세계 기업들의 법무팀과 로펌들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뭐라고? 그 관세가 무효라고? 그동안 트럼프의 관세 폭탄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며 피눈물을 흘렸던 기업들에게 이건 그야말로 한 줄기 빛과도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LG전자, SK하이닉스 같은 우리 대기업들은 물론이고 미국의 거대 가구 회사, 자동차 부품 회사, 심지어는 작은 의류 수입 업체까지 국적과 업종을 불문하고 너도 나도 이 소송에 합류하기 시작합니다. 마치 거대한 연합군이 결성되듯 소송에 참여한 기업의 수는 순식간에 수백 개에서 수천 개로 불어났습니다. 최종적으로는 무려 3,600여 개, 이제 전 세계 3,600개 기업 연합군의 창끝은 정확히 미국 정부의 심장을 겨누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방패를 들어야 할 미국 정부는 과연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순순히 우리가 실수했네, 미안하다 하고 200조 원을 내줬을까요? 천만에요. 그때부터 진짜 피 튀기는 전쟁이 시작된 겁니다. 자, 미국 정부의 방역 카드는 상상 이상으로 기상천외했습니다. 그들은 법정에서 이런 주장을 펼칩니다. 우리가 부과한 3, 4차 관세는 새로운 조치가 아닙니다. 이건 기존에 있던 1, 2차 관세 조치를 수정, 모디파이 한 것에 불과합니다. 잠깐, 뭐라고요? 수정이라고요? 아니, 동네 구멍가게 가격표 고치는 것도 아니고 수백조 원짜리 관세 폭탄을 터뜨려 놓고 그걸 수정이라고 부른다고요? 이건 거의 명절날 꽉 막힌 경부고속도로에서 갓길로 시속 150km로 질주해 놓고 차선이 너무 좁아서 잠깐 옆으로 비켜 운전 좀 했습니다. 라고 둘러대는 수준의 궤변이었습니다. 법에서 정한 12개월의 마감 시한은 새로운 조치에만 해당되는 것이고 자신들은 기존 조치를 살짝 변경한 것이기 때문에 그 시간 제한에 걸리지 않는다는 그야말로 법꾸라지 같은 논리를 들고 나온 겁니다. 하지만 3,600개 기업 연합군 그리고 이 사건에 달라붙은 전 세계의 변호사들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상대가 아니었죠. 그들은 곧바로 데이터를 들이밀며 반격에 나섭니다. 자료 한번 보시죠. 트럼프 행정부가 마감 시한 안에 부과했던 1, 2차 관세의 총 규모는 약 5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60조 원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수정이라고 주장하는 3, 4차 관세의 규모는 얼마였을까요? 무려 3,2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400조 원이 넘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된다고 보십니까? 60조 원짜리 정책을 수정했는데 400조 원짜리 결과물이 튀어나왔습니다. 이건 그냥 동네 2층짜리 단독주택 리모델링 공사를 맡겼더니 갑자기 그 자리에 롯데월드타워를 지어 올리고는 그냥 내부 구조만 살짝 바꾼 겁니다. 라고 우기는 꼴입니다. 이걸 수정이라고 부르는 건 라면 끓이다가 실수로 스프 봉지 태워 먹은 걸 핵폭발이라고 부르는 것만큼이나 어처구니 없는 소리였죠. 기업연합군은 법정에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건 수정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창조다. 명백한 월권 행위이자 불법이다. 그리고 마침내 2021년 2세기의 재판에 대한 첫 번째 판결이 나옵니다.
미국 국제무역법원 CIT은 3,600개 기업 연합군에 손을 들어줍니다. 물론 관세 전면 무효, 당장 200조 원 다 돌려줘 라는 식의 속 시원한 판결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훨씬 더 지능적인 방식으로 미국 정부의 뒤통수를 후려갈겼죠. 법원은 이렇게 판결합니다. 미국 무역대표부 USTR가 3, 4차 관세를 부과하면서 내세운 근거와 설명은 행정절차법을 위반할 정도로 부실하기 짝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을 다시 USTR로 돌려보낼 테니 너희가 왜 법적 시한을 어겨가면서까지 이런 무리한 관세를 부과해야만 했는지 그 이유를 제대로 설명하고 다시 보고해라. 이건 그냥 단순한 서류 보완 요구가 아니었습니다. 법원이 사실상 미국 정부에게 이렇게 말한 겁니다. 너희가 한 변명, 그거 말도 안 되는 소린 거 우리도 다 아니까 다시 가서 숙제 제대로 해와. 만약 또 이상한 소리 써서 내면 그땐 진짜 국물도 없을 줄 알아. 한마디로 미국 정부의 완패였습니다. 3,600개 기업들은 환호성을 질렀고 전 세계는 미국 법원이 살아있음을 확인하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미국 정부가 백기를 들고 그동안 뜯어간 수백 조의 돈을 돌려주는 것은 시간 문제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말입니다. 이 모든 게 과연 트럼프 행정부의 단순한 실수 혹은 오만 때문에 벌어진 일이었을까요? 세계 최고의 엘리트들이 모여있는 미국 정부가 고작 달력 보는 법을 몰라서 이런 기초적인 실수를 저질렀다고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걸 단순히 실수라고 치부하기엔 그들의 행동 뒤에 숨겨진 정치적 계산이 너무나도 정교하고 집요했거든요. 당시 트럼프 행정부의 상황을 복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무역 전쟁은 경제 논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지지층을 결집시키고 정치적 입지를 다지기 위한 거대한 쇼에 가까웠습니다. 관세 부과 마감 시한 같은 건 애초에 안중에도 없었을 겁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이렇게 중국을 세게 때리고 있다는 걸 계속해서 보여주는 것이었고 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일부러 시간을 질질 끌다가 가장 극적인 순간에 관세 폭탄을 터뜨리는 전략을 썼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건 거의 판교 IT 개발자들이 서비스 출시를 맞추려고 밤샘 야근하다가 각성제 들이켜고 버그투성이 코드를 그냥 서버에 올려버리는 수준의 무모함이었습니다. 법적 리스크? 그건 나중에 변호사들이 알아서 할 문제고 일단 정치적으로 이기는 게 먼저라는 계산이었죠. 결국 이 사건의 본질은 한 나라의 행정부가 정치적 이득을 위해 스스로 만든 법치를 정면으로 짓밟아버린 대단히 위험하고 추악한 선례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법원의 1차 판결은 바로 그 짓밟힌 법치를 간신히 일으켜 세우려는 최소한의 저항이었던 셈이죠. 하지만 여러분, 이 전쟁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미국 정부는 순순히 패배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국제무역법원의 판결에 불복하고 곧바로 항소했습니다. 이제 사건은 2심 연방항소법원으로 넘어갔습니다. 전 세계 3,600개 기업의 운명과 200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돈의 향방이 이제 단 한 번의 재판에 달리게 된 겁니다. 과연 사법부는 다시 한번 행정부의 폭주에 브레이크를 걸 수 있을까요? 아니면 거대한 권력 앞에 결국 무릎을 꿇게 될까요? 그리고 2년 뒤 2023년 3월 연방항소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왔습니다. 결과는 또다시 3,600개 기업의 승리였습니다. 법원은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며 미국 정부의 논리가 얼마나 허술하고 엉성했는지를 다시 한번 전 세계에 확인시켜 주었죠. 이제 정말 끝난 것 같았습니다. 두 번의 재판에서 연달아 깨진 미국 정부가 더 이상 버틸 명분은 없어 보였습니다. 이제 창고에 쌓아둔 수백조 원의 돈을 풀어서 기업들에게 돌려주는 일만 남은 것처럼 보였죠. 하지만 정말 소름 돋는 건 지금부터입니다. 만약 이 모든 법정 다툼, 이 길고 지루했던 4년간의 싸움이 사실은 미국 정부가 처음부터 의도했던 거대한 그림의 일부였다면 어떨까요? 그들이 법정에서 일부러 지는 게임을 하고 있었던 거라면요. 자, 이제 퍼즐 조각이 맞춰지시나요? 이 재판, 처음부터 미국 정부가 이길 생각이 없는 싸움이었습니다. 그들의 진짜 목표는 재판에서의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했던 건 오직 하나, 바로 시간이었습니다. 불법이든 아니든 일단 수백조 원짜리 관세 폭탄을 터뜨리고 기업들이 소송을 걸면 최대한 시간을 질질 끌면서 법정 다툼을 이어가는 것. 바로 그것이 이 모든 전략의 핵심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관세가 부과된 2018년부터 최종 판결이 나온 2023년까지 무려 4년이 넘는 시간 동안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바로 전 세계 기업들의 대탈출이 일어났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관세 리스크를 견디다 못한 글로벌 기업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중국에 지어놓은 공장을 빼내어 베트남으로, 멕시코로, 인도로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공장 건물 하나 옮기는 수준의 문제가 아닙니다. 수십 년간 쌓아 올린 생산 라인과 공급망 전체를 통째로 드러내는 그야말로 천문학적인 돈과 시간이 들어가는 대수술입니다. 미국 정부의 진짜 노림수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불법인 줄 알면서 일단 댐부터 짓고 보는 겁니다. 나중에 소송이 들어오고 법정 싸움을 벌이는 동안 그 댐은 계속해서 물을 가두고 주변의 지형을 바꿔놓습니다. 법원에서 벌금을 내라고 판결이 나올 때쯤이면 이미 댐 뒤에는 거대한 호수가 생기고 그 주변으로 새로운 도시와 생태계가 자리를 잡아버린 뒤입니다. 그때 가서 벌금 좀 낸다고 그 호수를 없애고 옛날 모습으로 되돌릴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미국 정부는 200조 원이라는 벌금을 내더라도 그 사이 중국 중심의 글로벌 공급망을 완전히 박살내고 새로운 판을 짜는 게 훨씬 더 이득이라고 판단한 겁니다. 한번 떠나버린 공장과 공급망은 관세가 사라진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중국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200조 원은 패배의 대가가 아니라 중국의 제조업 기반을 뿌리 뽑고 세계 경제 지도를 미국 중심으로 재편하는 데 들어간 전략적 비용에 불과했던 겁니다. 결국 이 사건의 본질은 우리가 목격한 것은 단순한 행정소송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건 법의 탈을 쓴 총성 없는 세계 대전이었습니다. 600개 기업들은 재판에서 이기고 돈을 돌려받게 됐으니 웃었을까요? 천만에요. 그들은 소송으로 몇 푼 돌려받는 것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막대한 비용을 치르며 이미 새로운 질서에 적응해야만 했습니다. 결국 우리는 200조 원짜리 재판이라는 흥미진진한 법정 드라마의 시선을 빼앗긴 사이 무대 뒤에서는 세계 경제의 판을 뒤흔드는 거대한 설계가 소리 없이 완성되고 있었던 겁니다. 결국 우리는 승리처럼 보이는 패배와 패배처럼 보이는 완벽한 승리를 동시에 목격한 셈입니다. 200조 원짜리 재판이라는 거대한 무대 위에서 배우들의 화려한 연기에 시선을 빼앗기는 동안 정작 무대 뒤에서는 판 자체를 바꾸는 거대한 설계가 완성되었습니다. 미국은 법정에서 졌지만 전쟁에서 이겼고 3,600개 기업은 재판에서 이겼지만 결국 거대한 질서의 재편 앞에 무릎 꿇어야 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단순히 미국과 중국의 힘겨루기에 대한 먼 나라 이야기로만 들리시나요? 어쩌면 이것은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세상의 새로운 규칙을 보여주는 가장 적나라한 예고편일지도 모릅니다. 법과 명분이라는 익숙한 질서 뒤에 힘의 논리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국가의 이익이 얼마나 냉정하게 관철되는지를 말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는 보이지 않는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 거대한 체스판 위에서 대한민국은 과연 어떤 플레이어로 뛰고 있을까요? 우리는 이 거대한 흐름을 제대로 읽고 우리만의 생존 전략을 짜고 있는 걸까요? 오늘 우리가 본 이 역사적 교훈은 훗날 우리가 마주할 또 다른 시험지의 정답지와도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생각에 작은 파문을 일으켰다면 구독과 공유를 통해 더 많은 분들과 이 질문을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판을 읽는 가장 날카로운 시선은 바로 이런 질문에서부터 시작되니까요. 저희는 다음에도 평범한 뉴스 뒤에 숨겨진 더욱 거대한 돈의 흐름과 세계의 진짜 움직임을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당신이 잠든 사이 세상은 이렇게 움직입니다. 경제 B급이었습니다.